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23으로 첫 번째 연식 변경이 된 G90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요번 이 G90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뭐 후측방 모니터나 아니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런 것들이 기본화가 되었어요. 그게 기존에는 옵션가가 한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기본화가 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즘 뭐 독일 차량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제조사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출시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런 독일 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보통의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냥 있습니다. 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기본적인 내연기관 엔진 미션에 48V 배터리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풀체인지다 페이스 리프트다 해갖고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 추세인데요. G90은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안 넣고 싶으면은 그냥 기존의 람다3 3.5 가솔린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 조합 그걸로 타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600만 원을 추가를 해야지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무려 600만 원이란 말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EV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엔진의 출력을 아주 약간 보조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스탑앤고 있잖아요. ISG. 그게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는 차량들은 좀 굼뛰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멈췄다가 출발할 때 아주 조금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전기차처럼 이렇게 착 미끄러지듯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타고 있는 G90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네시스에서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이 터보차저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저 RPM 구간일 때 약간의 터보릭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저 RPM에서는 이 출력을 갑자기 이렇게 딱 내기가 좀 힘든 구조인가 봐요. 반면에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저 RPM에서도 즉각적인 이런 출력을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렉트릭 슈퍼차저, 그러니까 전기 슈퍼차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냥 말이 거창할 뿐이지 기본적인 48V 마일드 시스템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저 RPM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요럴 때는 일반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처럼 부드럽게 출발을 해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G90처럼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뭐 중량도 무겁고 또 이제 좀 이런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좀 굼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차가 막 빠릿빠릿 날렵하게 다니면은 뒤에 탄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느긋느긋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 슈퍼차저, 그러니까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저 RPM 구간에서 즉각적인 이런 출력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스피디예요. 실제로 이 48V 마일드 시스템이 없는 G90을 탔을 때랑 이 저속 구간에서 특히 이렇게 항속 중에다가 다시 이렇게 가속할 때 이럴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스피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게 기존 버전에 비해서 450만 원이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본 트림이 9,10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450만 원이 올라가지고 한 9,500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50만 원짜리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기본화가 되어서 뭐 올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나머지 200은 도대체 어디서 오른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200만 원이 올랐는데 달라진 게 아예 없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21인치 휠 추가라든지 아니면 캘리퍼의 뭐 색깔 변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옵션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오른 금액에서 포함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지 클로즈가 이게 자동문이거든요. 자동문이 여기 도어 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센터 쪽에 보면 또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어 쪽에 있는 버튼은 열고 닫을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문으로 열고 닫히는 기능이고요. 센터 쪽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도어가 열렸을 때 닫힘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앞좌석만 가능하더라고요. 뒷좌석은 그냥 뒤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뒷좌석 문은 앞좌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제가 주행 중이니까 도어가 다 닫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뒷좌석 오른쪽이 열려 있어요, 도어가. 그러면은 내가 이 인포테인먼트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그냥 자동문으로 슝 하고 닫히더라고요. 요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 사용을 할 때 기사님이 목적지에서 날 내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게 내리고 싶고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뭔가 모양새가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열고 내리더라도 이 운전석에서 도어를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200만 원이 올랐다는 거. 이 기능 하나에 200만 원이 올랐다는 건 솔직히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랑 2열 VIP 시트를 빼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이 약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1억 4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런 뭐 실내 내장재도 그렇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뭔가 내가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산차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조금 적어지는데요. 특히 동급 수입차 벤츠의 S클래스와 BMW의 7시리즈랑 비교하면 이제는 진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이 G90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좀 작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또 이제 실구매자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 G90 같은 경우는 75% 이상이 법인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매자는 10명 중에서 2명, 많아야 3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법인차로 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를 법인차로 생각한다면은 뭐 이 차량이 좋든 안 좋든 가격이 얼마든 옵션이 뭐가 됐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사는 차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G90이 가격이 뭐 250만 원이 올랐고 뭐 450만 원이 올랐고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두 분 정도는 일반 구매자인 거잖아요. 일반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달라진 것도 크게 없는데 가격은 점점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그돈씨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2, 3천만 원을 더 써가지고 벤츠 이 삼각별 갬성을 누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ES2B라고 기존에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 있잖아요. 가상 엔진 사운드. 그래서 뭐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엑셀링을 했을 때 막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고 되게 이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시승차가 오면은 그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끄고 다녔어요. 너무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마치 옆에 있는 차가 부르릉 하는 것처럼 내가 엑셀을 밟았으니까 이 차에서 나야 되는 소리인데 옆에 있는 뭐 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질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왜 넣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번에 2023 G90에 들어간 ES2B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엔진 사운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엔진 사운드를 켜둔 상태거든요. 엑셀링을 하면 그냥 엔진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ES2B 사운드가 들어있는 차량하고 없는 차량하고 비교를 해라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비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엔진 사운드 그 자체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은 ES2B가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엔진 사운드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진다 라고 해요. ES2B를 지금 꺼볼게요. 지금 껐습니다. 그리고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큰 차이 별로 안 나시지 않나요? 이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운드 시스템을
키나 끄나 비슷합니다. 그냥 사운드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ES2B 마저도 기본적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400만 원짜리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넣어야지만 넣어주는데요. 이런 것도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 차량, 하이엔드 차량에 들어가는 스피커 브랜드이고요. 실제로도 그냥 이제 가정용인 스피커를 샀을 경우에 굉장히 비싼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 하이엔드 브랜드인 스피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요거를 넣어야지만 또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주는 게 좀 차별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형 G90에 당연히 적용이 될 줄 알았던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인 HDP가 빠졌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HDP 같은 경우는 기아 EV9, 그것도 GT 라인에만 한정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마저도 지금 나오는 EV9은 안 들어가고 한 9월 달부터 출시가 되는 EV9에 HDP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뭐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완성도 이런 것 측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게 좀 미뤄지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플래그십, 이 국산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이 G90에 HDP가 안 들어갔다는 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HDP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주행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시속 80km 미만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보통 100km 아닌가요? 그것도 약간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80km 미만에서만 HDP가 실행이 되고 그 이상 속도에서는 그냥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기존 HDA하고 다를 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HDP 시스템이 안 들어갔다는 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요즘에 막 코나에도 들어가는 이 빌트인 캠 2가 G90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마도 요거는 연식 변경이 아닌 뭐 페이스 리프트나 부분 변경 모델에 적용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여기 인포테인먼트를 봐도 빌트인 캠 2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450이나 올랐는데. 말 나온 김에 HDA를 써보겠습니다. 신형 G90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HDA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감속도 되고요, 차선 보조, 핸들 보조,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도 보조를 해줍니다. 완성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HDA2 자체가 완성도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만약에 핸들을 잡으시오 이걸 떴을 때 이 신형 그랜저하고 동일하게 정정식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이 경고문이 떠 있는데요. 이렇게 탁 손만 정정식으로 이렇게 딱 닿아줘도 이 경고문이 없어집니다. 이 정정식 터치 핸들이 들어있지 않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이 경고등이 꺼집니다. 자, 고속도로를 들어와 본 만큼 엑셀을 조금씩 밟아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은 내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슈퍼 모드도 있고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기본적으로 RPM이 뭐 내가 크게 엑셀링을 크게 밟지 않는 이상 3000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배기량 엔진답게 좀 저 RPM 영역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이 엑셀 피드감이 좀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현재 4륜구동 모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네시스 차량들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기반 이제 4륜을 선택할 수 있는 차량들인데요.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완전 5대5 배분이 아닌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항속할 때에는 후륜구동을 조금 더 많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후륜의 구동력이 조금 더 크고요. 접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어서 내리막이나 오르막 이럴 때에는 5대5 배분으로 전륜과 후륜을 나눠서 잘 써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G90을 현재 일주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모델은 이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는 4륜구동 모델의 21인치 휠입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8.3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실연비는 7.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촬영하면서 차량을 많이 세워두기도 했었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통풍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실연비하고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1900km 정도 탔습니다. 보통 제가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2000km에서 300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연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뭔가 불편 아닌 불편한 거를 또 찾았는데요. 이 계기판에서 보통의 차량들은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날로그로 됐든 디지털로 됐든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G90은 이 계기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디지털로 표현해주면서 이렇게 약간 바늘 형식으로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RPM을 디지털 숫자로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시인성이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날로그 타입의 바늘 타입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계속 이 디지털 숫자로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특히 RPM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방식의 바늘로 봐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1.2, 뭐 1.3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즉각적인 이런 올라가는 것도 체감상 덜 하고요. 시인성도 뭔가 바늘에 비해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에 진입을 했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음새가 있습니다. 다리 이음새. 그래서 두둥두둥 이런 노면 소음이 있는데요. 현재 21인치 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거기서 옵션으로 20인치, 그리고 요번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에는 21인치 휠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짜가 아니고 120만 원이 추가로 들긴 해요.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승차감에 불리할 수 있는 크기긴 하지만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지나갔을 때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특히 진동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조금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이면은 조금 더 하드하고 딱딱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플래그십 차량답게 기본적인 NVH, 로드 노이즈나 윈드 노이즈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여기서 창문 열어볼게요. 창문 열면 이 정도의 소음, 창문을 닫으면 이 정도의 소음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도착지에 거의 다 오고 있는데요. 마사지 시트를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사지 시트는 뭐 일반적인 뭐 현대차나 아니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에르고 모션 시트와 다르게 진짜 내가 이 안마 의자에 앉은 것처럼 이 볼로 후벼 파주는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는 전신 에너자이징, 허리 테라피, 골반 밸런싱, 상체 리프레시 이렇게 4가지로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안마 의자래 마사지 시트를 켜놓은 상태인데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제가 요즘 허리 통증이 살짝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느라고 허리 통증 때문에 막 좀 장기간 앉아있거나 아니면 운전을 오래 하면은 허리가 좀 아픈데요. 이 마사지 시트를 켜고 다니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매널 구간,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정말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승차감 좋고 조용하고 비싼 차를 이렇게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다가 다시 내 차로 돌아왔을 때 내 차량의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또 이제 이 G90을 반납하게 되면 당분간 허리가 아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불쾌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